여러분 오늘 주식창 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무려 2.18%나 급등했습니다. 폭락장인 줄 알았는데 다시 불장이 오나 싶어 가슴 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장세를 보면 하루는 2% 빠졌다가 다음 날은 바로 2% 반등하는 롤러코스터가 일상이 됐습니다. 로켓머니님, 이 반등 진짜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반등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를 보면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커졌죠. 지수의 방향보다 흔들리는 폭이 먼저 커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위험 신호냐고요? 하락장 초입이나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보통 시장이 예민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승장 4년차입니다. 이미 기대감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 거친 움직임은 결코 안심 신호가 아닙니다. 괜한 공포였네.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글의 실적을 예로 들어볼까요? 구글은 이번에 역대급 매출을 찍었지만 2026년 AI 투자액을 1,8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장보다 비용을 먼저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구글은 매년 바꿔야 하는 스마트폰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강남 빌딩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은 건축비가 엄청나게 나가서 통장이 비어 보이지만 건물이 완공되면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죠.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는 영업이익률 30%를 돌파하며 이 빌딩이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딩이라.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아마존은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아마존의 하락 원인을 뜯어보면 실적 실패가 아닙니다. AWS 성장률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어요. 문제는 연간 2천억 달러라는 역대급 AI 투자 선언에 시장이 겁을 먹은 겁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거대한 물류망이라는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아마존은 전국에 깔린 고속도로 물류망을 이미 가진 회사가 그 도로 위에 자율주행 트럭 AI를 올리기 위해 막대한 아스팔트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장은 공사 비용 때문에 이익이 줄어 보이지만 도로가 완성되면 물류 단가는 압도적으로 낮아지고 마진은 폭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더 밀린다면 2천만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치 대비 너무 싸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존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중소형주 RDW 레드와이어는 어떤가요? 우주 섹터는 변동성이 더 심하던데요. RDW는 제가 정말 아끼는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크죠. 하지만 제가 RDW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독점적 미래 먹거리 때문입니다.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 냉각 전력과 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RDW는 태양광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우주 공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기술을 가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모두가 지상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땅 싸움할 때 RDW는 아예 하늘 위에 떠있는 펜트하우스의 설계도와 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상 전력난의 해방구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그 비율을 들으니 RDW의 가치가 확 느껴지네요. 그럼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번 반등이 왜 불안한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번 반등의 주체를 봐야 합니다. 다우지수는 2% 넘게 회복했는데 나스닥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죠. 이건 돈이 미래성장주로 간 게 아니라 당장 버틸 수 있는 곳 따우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즉 위험 선호가 회복된 게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방향만 튼 겁니다. 특히 지수 뒤에 숨겨진 진짜 통증인 사모대출 BDC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배당은 15%씩 주는데 주가는 자산 가치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거래되는 BDC 종목이 늘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저 높은 이자를 주려면 얼마나 위험한 대출을 하고 있겠어? 라며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겁니다. 지수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멍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멀리서 본 댐은 아주 멀쩡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상세히 보니 벽면 곳곳에 미세한 실금이 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대형주 몇 개로 버티고 있지만 내부는 이미 무너진 종목이 많습니다. 나스닥 종목의 50% 이상이 이미 장기 추세선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현금 비중을 지키며 진짜 가치를 가진 종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댐의 실금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로켓머니님은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요? 저는 현재 주식 5현금 5의 비중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고 내려오면 버틸 수 있으며 기회가 오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죠.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 가능한 구조를 선택한 겁니다. 시장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버티기도 하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지수가 올랐다고 안심하기보다 시장 내부의 실금과 신용시장의 경고를 계속 체크해야겠네요. 네, 공포에 휩쓸려 던질 필요도 없지만
반등 하나만 보고 낙관으로 돌아서기도 이른 구간입니다. 호재를 기대하기보다 악재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대장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죠. 오늘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분석 감사합니다. 판단은 나의 목. 여러분 이번 주도 멘탈 꽉 잡고 화이팅해요.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성투합시다. 화이팅!